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이틀 사이에 코로나19 확진자 33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0.84를 기록해 다소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김제 개미마을 주민들은 지난 1975년 강제 이주된 이후 40년 넘는 세월을 노지 인근에서 지내왔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보상 작업이 45년 만에 추진될 전망입니다. 30대 여성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색 장소에서 시신 한 구를 발견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피해자에 대한 조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야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 과정에서 명칭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북도 의회에서도 반론에 대한 의견 수용과 검토를 주문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북뉴스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지난 31일부터 1일 오후 5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 33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14명, 군산 6명, 익산 5명, 남원구와 부안 각각 2명, 임실 1명, 해외 입국자 3명입니다. 올해 들어 도내 월별 확진자는 1월부터 7월 사이 100명에서 400명 사이로 늘었으나 8월에는 834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을 더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8월 26일 1.04에서 점점 낮아져 지난 31일에는 0.84를 기록해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전주 지역 한 초등학교 재학생들이 잇따라 식중독 증세를 호소해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북도 보건당국은 최근 전주 지역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3학년에서 4학년 초등생 3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식중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주 학생들에게 제공된 음식을 확보하고 식중독균과 그 외 바이러스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1970년대 우리 정부는 산림의 황폐화를 막는다며 화전민을 강제로 이주시켰는데요. 하지만 그에 따른 대책은 부족했고 40년 넘는 세월을 묘지에서 지낸 주민도 생겼습니다. 김제 개미마을 이야기인데요. 정명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김제의 한 시골 마을. 허리펼 새 없이 밭을 일구는 어르신이 있습니다. 상간마을에서 이곳으로 강제 이주해 밭농사를 지은 지 벌써 40년이 넘었습니다. 거기다 이렇게 우산 하나 놓고 아기를 눕혀놨더니 울어서 와본 게 모기가 얼굴에 다 들어붙은 거예요. 아기 얼굴에 풀 속에다 그렇게 놓고 그 아기가 커서 아마 46살이에요.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무덤 340기가 있는 마을로 옮겨졌던 화전민들. 김제군 소유였던 땅에 움막을 짓고 밭농사로 생계를 어렵게 꾸렸습니다. 1970년대 정부가 산림 녹화와 보호를 명분으로 화전 정리 사업을 펼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무조건 한 집에 40만 원 잊어도 안 버리네요. 이런 집은 지금 집터를 세금 많이 내요. 1년에 그거 다 지었다 해서. 다행히 마을 곳곳에 있던 묘지는 수십 년에 걸쳐 모두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보상받은 땅조차 경계와 면적 등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여전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원래 그 철거 당시에 그 묘지라든지 이것을 다 이장을 하고 그 땅도 개간을 해서 이제 불화를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이 돼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그 묘지도 이장 안 하고 개간도 안 하고 그러고 이제 일부 토지만 그 묘지가 없는 쪽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이런 가운데 김제시가 개미마을 15가구 90여 필지에 대한 지적 재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토지 경계를 측정해 지적이 등록되면 재산권 행사에 물꼬가 트일 전망입니다. 22년부터 23년까지 2년간에 걸쳐서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꼬박꼬박 임대료를 내며 생계를 꾸려온 피해 주민들. 지자체 소유의 땅을 무상으로 돌려줄 것을 무려 40년 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정명기입니다.
완주의 30대 여성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영암호 인근에서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1일 오후 2시 40분쯤 영암군 영암호 인근 갯벌을 드론으로 수색하던 중 시신 한 구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앞서 경찰은 69살 A씨를 살해 등의 혐의로 지난 17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지난 15일 밤 8시에서 9시 사이 무안군의 한 숙박업소에서 39살 여성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숙박업소 외부 CCTV에는 A씨가 B씨 시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들고 나가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정린 전북도 의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문 가야 명칭과 관련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촉구했습니다. 이정린 의원은 도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남원 지역 가야 고분군 명칭에 대한 반론을 수용하고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또 논란이 없는 완벽한 가야사를 복원해서 세계유산 등재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남원시는 가야 고분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추진 중인 가운데 해당 지역이 일본 역사서에 적힌 기문가야로 표기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전주시 의원에게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비공개로 윤리심판원을 열고 음주운전 사고를 낸 한승진 의원에 대해 자격정지 2년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자격정지는 당원으로서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 권리가 박탈되는 징계로 제명 다음에 중징계입니다. 한 의원은 지난달 7일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최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화금융사기, 즉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진흥화되면서 범죄 건수와 피해 금액도 눈덩이처럼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북도 내에서 발생한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모두 50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3%가량 늘었습니다. 피해 금액은 145억 원으로 지난해 78억 원에서 85%가량 증가했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만나 돈을 직접 받는 대면 편취 행위가 168건에서 386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전북도가 가축 분뇨 관련 사업장을 점검하고 관리 부실 등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전북도는 지난 27일까지 한 달여 동안 도내 가축 분뇨 관련 사업장 160곳을 단속해 위반업소 30곳을 적발했습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신고하지 않고 가축 분뇨 재활용 사업을 하거나 대기 오염 배출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하고 공공수역 근처에 퇴비를 보관하는 사례 등입니다. 전북도는 가축 분뇨를 절차대로 처리하지 않은 익산의 한 업체를 형사 고발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했습니다. 전주와 완주배 농가들이 큰 폭의 일교차 등으로 생기는 흑성병 확산과 인력 부족, 그리고 수출 물량이 감소되면서 발생하는 판매 가격 하락 등의 삼중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허덕이고 있습니다. 배 흑성병은 당도 등의 맛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배 껍질의 자국과 모양을 변형시켜 상품의 가치를 크게 떨어뜨립니다. 전주 지역 배농가의 70%에서 배 흑성병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주시와 완주군 배영농조합 등에 따르면 올해 전주배 생산량은 3,700여 톤으로 평년 생산량보다 400여 톤이 적고 완주는 3,000여 톤으로 평년 생산량보다 300여 톤이 줄어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수출용 컨테이너 부족 및 물류비 증가로 수출량은 지난해 대비 전주는 50%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완주 지역 역시 지난해 극심한 냉해 피해로 배 수출량이 270여 톤으로 2019년 대비 60%가 줄어 올해 40%가량 증가한다 해도 평년의 수출량이 한참 모자르게 됩니다. 줄어든 수출 물량이 수시장으로 밀려들면서 판매 가격을 떨어뜨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추석을 앞둔 배 과수 농가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는 한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남원시의 남원사랑 상품권이 지난 2019년 발행 이후 3년여 만에 누적 판매액 2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남원시는 지난 8월 31일 기준 남원사랑 상품권 누적 판매액은 2,080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남원시는 지난 2019년 120억 원, 2020년 1,300억 원을 판매했습니다.
올해도 현재 630억 원이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고 가맹점은 3,400여 곳으로 늘었습니다. 남원사랑 상품권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켜 가겠습니다. 전북 소방본부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 재난 현장 통합 지휘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재난 현장 통합 지휘 시스템은 기존 119 종합 상황실 외에 별도로 마련된 작전 상황실에서 출동대와 현장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시스템입니다. 소방본부는 작전 상황실에 스크린을 설치하고 지역 소방서에 설치된 카메라와 차량용 CCTV 등을 연결해 실시간 관찰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또 기존 출동 명령용으로 사용하던 태블릿 PC를 보완해서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게 했습니다. 판소리 6바탕을 집대성한 독리 신재호 선생의 두 번째 자료 총서가 발간됐습니다. 고창군 판소리 박물관은 박타령과 적벽과 변강세과 등 사설 복사본 3권을 발간했습니다. 이번 출간은 지난 2020년 처음으로 춘향가와 심청가, 토별가 등 복사본 3권을 엮은 데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번 자료 발간에는 전북대학교 전라문화연구소가 참여했습니다. 임실군은 농특산물의 판로와 비대면 마케팅 시장 확대를 위해 실시간으로 온라인 방송 판매, 즉 라이브 커머스 교육을 진행합니다. 임실군은 코로나19 이후 유통시장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라이브 커머스 전문가를 직접 양성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은 교육생 12명과 연계업체 6곳을 6일까지 모집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